오늘 대한민국 살인사건 181회입니다. 아, 이제 200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200회 머지않았습니다. 네, 머지않았네요. 오늘은 이제 충남 보령이에요. 보령 가본 적 있어요? 자주 가요, 강의하러. 아, 강의하러? 네. 하기야, 염 교수는 아마 대한민국에 안 간 데 없을 것 같은데. 다 가봤어요. 네, 복 받은 거야. 강의 덕분에 대한민국 염삿갓. 염삿갓. 그걸 대중교통으로 다니나도 재정이. 그러니까 염삿갓 그냥 돌아다니면서 보령이 바닷가 쪽이잖아요. 예. 그 우리나라 3대 해수욕장 있잖아요. 네, 맞아요. 대천. 예. 네. 좋아요, 이게. 보령에서 일어났던 청산가리 살인 사건이에요. 제목 자체가 청산가리 살인 사건. 청산가리 살인 사건인데 예. 가볼게요. 예. 2009년 4월 29일입니다. 네. 거의 이즈음이네요. 따뜻한 봄날이네요. 네, 예. 2009년 4월 29일 날 수요일 날인데 네. 밤 11시 39분경에 그러니까 자정이 다 돼가는 거죠. 됐네요. 예. 충남 보령시 청소면입니다. 청소면. 청소면에 거주하는 그 이 씨, 그 당시에 73세예요. 네. 이 남성이 119에다 전화를 합니다. 119예요. 예. 네, 밤 11시,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소방서에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상황이. 얘기했냐면 여기요. 아내가 거실에서 화장실 가는 쪽에 네. 아주 자세히 위치도 자세히 얘기해요. 그냥 네. 여기 사람 다쳤어요, 죽었어요 하면 되는데 네. 아내가요 거실에서 화장실 가는 쪽에 엎어져서 네. 입에서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신고를 해요. 와, 난리네, 이거. 놀랬지 이 사람. 응. 그 어떻게 된 건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저 밖에 있다가 밤늦게 귀가를 했는데 딱 집에 가보니까 네. 귀가 시간이라는 거죠. 23시 네, 39분이. 네, 네. 가봤더니 아내가 72세 정씨인데 아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소방서 이제 허겁지겁 출동을 했겠죠. 가야죠, 빨리.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사망 사건 한 건이 처리가 된 거예요. 이제 아직 밤 12시가 안 됐으니까 전날 한 건이 됐는데 네, 그 다음 날 네. 4월 30일이 됐어요. 네. 10시 40분경에 그 신고했던 그 이 씨의 집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강 씨 부부가 있어요. 네. 그 강 씨는 81세예요. 네. 그분 부부도 또 죽은 채 발견이 됐어요. 3명이. 그 조그마한 마을에서 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연달아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강 씨 부부 같은 경우는 동네 주민이 발견했어요. 그 이 씨 같은 경우 자기 정씨 죽은 거는 네. 사망한 거는 이 씨가 발견했잖아요. 네. 그 동네 주민이 발견했는데 보니까 평상복 차림에 안방에 누운 채 사망해서 발견이 됐다는 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건 그 조그만 동네에서 지금 사람이 셋이나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그럼 그 동네는 도대체 어떤 동네냐? 네. 거기 오서산이 있대요. 오서산. 네. 오서산이 명산이랍니다. 오서산이 있어가지고 등산객이 굉장히 많대요. 거기 그 마을이. 네. 그래서 그 마을이 51가구, 쉬운 한 가구에 한 107명 정도 주민이 산대요. 그러면 요만한 동네에서 아담한 동네네요. 예. 이웃 주민끼리 오손도손 사는 동네. 네. 그 조그만 주민 살고 있는 인구도 적은 그 조그만 마을에 인심도 좋은 그 마을에서 하룻밤 사이에 3명이.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이 신고받은 이제 119 대원, 이제 경찰이 당연히 변사 사건이니까 이게 노인들이라고 하더라도 81세 부부가 동시에 사망한 거는 이건 노환으로 사망한 거라고 보기 아니라고 어렵죠. 봐야죠, 이거는. 그리고 119가 현장에 갔을 때 입에서 피 흘린다고 하고 뭐 이런 거 하면 벌써 약물 중독 이런 거 알죠. 네, 네, 네. 이제 경찰이 수사에 당연히 들어갔을 거고 네. 경찰이 119 대원을 상대로 해서 그러면 그 신고받고 당신들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제 물어봐요. 네. 그랬더니 가보니까 속옷바람에 욕실 문 앞에 쓰러져 있었던 거 맞아요. 정씨. 네. 그거 맞고요. 네. 그때 이제 119가 출동하기 전에 공중보건의를 먼저 바꿔줬대요. 아, 공중보건이요. 네, 그 시골이기 때문에요. 예. 시골 마을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기 119에서 시내에서 신고받고 거기까지 멀어요. 출동하려면 오래 걸려요. 네, 네. 그러면 응급 조치를 시키려면 이제 소방관들이 공중보건의를 연결을 해준 거예요. 사셔요. 그래가지고 공중보건의가 네. 뭐를 지시했냐면 네. 구강대 구강 심폐소생법을 알려줬어요. 아시죠? 우리 군대에서 한 거. 하나 둘 셋 넷 누른 다음에 입 벌려가지고 입안에다가 입 넣어서
불어주고 또 하나 둘 셋. 이게 구강 대 구강 예. 심폐소생법이잖아요. 예. 그거를 하라고 공중보건의가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입에서 피를 흘린다 그러니까. 예.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 안 했어요. 이 구강 대 구강 심폐소생법을 안 하고 나중에 사망한 게 청산가리 중독이 나오니까 남편이 제1 의심자가 되는 계기가 그렇게 된 될 겁니다. 수밖에 없네요, 상황은. 네. 네. 왜? 그 청산가리 중독돼 가지고 입에서 거품 흘리고 피 흘리면서 죽어 있는 사람 자기 입 넣었다가 자기도 죽을까봐 만약에 그 범인이라면 안 하죠. 그걸 인지하는 것도 쉽지는 않고요. 그 나 같으면 무조건 하는데. 왜? 우리 가서 뭐 하지. 무조건 하죠. 안 죽였으니까 하지. 죽인 사람은 안 하지. 그러니까 답을 먼저 정하는 하여튼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이 의심 받는 단계를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내 사망한 정 씨나 저 강 씨 부부 세 사람은 도대체 어디 있다가 무슨 일이 그날 4월 29일 날 당일날 꽃박람회에 갔다 왔대요. 그 동네에서 마을 버스 대절에서 갔다 와가지고 많이 가시잖아요. 와서 각각 다 사망한 거예요. 이게. 아이고 어떻게?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 조사를 딱 해봤더니 아내 정 씨 같은 경우는 보리차 또는 둥글레차에다가 탄 청산가리를 먹고 사망한 걸로 보여지고 예. 이제 그거는 찻잔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계산을 그렇죠. 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강 씨 부부 같은 경우는 누군가 바카스와 함께 집에 놓고 간 캡슐에 든 청산가리를 먹고 숨진 걸로 판단했다 이렇게 됐는데 그건 바카스병이 발견이 된 거고요. 네. 조금 이따가 이제 그 부분은 다시 자세히 네, 설명할게요. 네. 그래서 사건이 한 넉 달 정도 시간을 끌었어요. 이거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 그래서 경찰이 최초 신고자 남편 이 씨를 범인으로 지목해서 구속을 하게 됩니다. 자, 한참 뒤에 그러면 구속이 됐네요. 경찰은 왜 남편 이 씨를 범인으로 봤느냐? 그죠. 이제 봐야 되겠죠. 예. 일단 먼저 이 사람들 가족 관계를 좀 볼게요. 네. 이 씨, 이 남편하고 아내 정 씨는 1966년도에 결혼했어요. 그쵸, 나이대가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슬하에 일남 이녀를 뒀습니다. 아유, 다복하시네. 예. 그런데 예. 이 남편이 혼인을 하자마자 서울로 가요. 왜요? 서울로 가서 살면서 돈 번다고 갔겠죠. 돈 번다고? 거기 가갖고 집에 안 오고 예. 거기서 다른 여성하고 동거를 하는 등 자녀하고 저를 돌보지 않아요. 결국 40년 동안 별거를 합니다. 그래놓고 애는 셋을 네. 있고. 참, 그 신기하네. 남편이 서울 가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사는 동안에 이 아내 정 씨 같은 경우는 애들은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니야. 그 새를 어떻게 학교도 와, 보내고. 아이고. 그래 광주리 행상 같은 거 하면서 정말 무던히도 노력해가지고 자식들 다 가르쳐서 결혼까지 시켰어요. 예, 엄마는 참 대단해요. 진짜 대단하시다. 이 남편은 직무유기한 거죠. 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어. 그냥 그대로 끝날 줄 알았는데 네. 2008년도가 됐어. 네. 그 이제 40년이 넘게 흘렀는데 2008년도에 아내 정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다쳤어요. 네. 그랬더니 이 씨가 서울에 살던 이 씨가 아내를 간호한다는 명분으로 보령으로 귀가를 하는 겁니다. 귀향을 하는 거예요. 이걸 짐작컨대 서울에서 이제 별 볼 일 없어진 거야. 그렇지.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예. 핑계거리가 딱 생겼잖아. 아내가 교통사고로 다쳤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아내를 돌봐야지 그러고 40년 만에 들어오셨어. 뻔뻔하게 이럴 데 없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또 그걸 또 옛날 어른분들은 또 봐도줘요. 받아줘요, 또,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한테는 아이고, 씨알도 안 막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씨알도 안 막혀요. 근데 이미 받았고. 오래전에 호적에 파가지고 위자료 청구는 안 했으면 다행이지. 근데 어머니는 그래도 받아줬어. 애 셋의 아빠인데. 그래, 맞아. 그럴 거예요. 나 아픈데. 그래 아내 간호한다면서 보령으로 귀가해가지고 왔어. 예. 와서 그러면 간호하면서 무슨 일이라도 하냐.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그냥 놀아. 안 했을 것 같은데. 놀아. 예. 놀면서 또 무슨 짓을 하냐면 예. 그 동네에서 다방을 운영하던 56살 먹은 한 씨라는 여성을 사귀어. 집어를 개못 주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 야.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그게 귀향한 지 6개월도 안 돼서래. 이게 뭐한 짓이야. 자기 아내 간호한다는 명분으로 들어와 놓고는 뭐 6개월도 안 돼 갖고 동네에 있는 한모 씨라는 다방 운영하는 여자를 만나. 그런데 그 한모라는 여자가 다방만 갖고는 안 되겠는 거야. 마침 그 오수산이 있어서 등산객이 많으니까 네. 그 사람들을 상대로 밥하고 술을 팔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좀 도움이 필요해. 그거를 얘가 도와줘 또 이게 이 씨가.
열심히 도와줘 식당 할 수 있게. 그러면서 계속 내연 관계를 유지하는 거야. 이 좁은 동네 소문나죠, 교수님. 다 나지. 근데 또 그 식당 새로 차린 데가 어디냐면 하필이면 죽은 강씨 부부 집 바로 옆이야. 그 강씨 부부하고 이 씨는 잘 알아요. 그거를 저 옆에서 지켜보니까 저놈이 40년 동안 밖에 기어나갔다가 바람 피우고 살다가 왔는데 또 이 여자하고 바람 피운다는 거를 강씨 부부가 봤는데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 알려줘. 아내한테. 그리고 알려주는 건 알려주고 또 불러 개인적으로. 81세니까 나이가 더 많잖아. 그럼 형님이지. 불러가지고 이리 와봐. 이 씨 일로 와봐. 당신 그러면 안 돼. 동생 이러면 되겠어? 봐, 저 서울 가서 개판 치다가 이제 와가지고 여기 와서 열심히 해도 그만인데 또 바람 피워? 말려. 그게 엄청 고깝게 들렸어 얘한테. 일단은 어르신들은 눈꼴 시려니까 가만히 안 있죠. 그렇죠. 더더군다나 강 씨하고 이 남편 이 씨가 가까운 이유가 뭐냐면 이 씨가 저 고향 떠난 서울로 가기 전에 강 씨하고 무슨 일을 좀 했어. 무슨 일을 했냐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문패 제작하는 일을 했어. 그 옛날 한동안 장사 잘 됐죠. 다니면서 많이 했잖아. 그 일을 동업으로 했어 둘이서. 그러니까 얼마나 친한 사이야. 그 친한 사이니까 바람 피운 거 서울 가서 안 온 거 여기 와가지고 바람 피우는 거 이게 다 눈에 꺼리지. 또 두 부부가 얼마나 잘 어울리겠어 둘이.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문패 작업했는데. 그러니까 일러준 거지. 그러고 말린 거고. 그러면 안 된다고 훈계하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가 나빠졌어. 그러던 사람들이 사망하니까 경찰이 당연히 저 의심하게 되고 또 계속 수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들으신 정 그렇지. 아내 정 씨 같은 경우는 남편 외도에 격분하지. 이건 격분한데 이게 웃기는 거야. 나는 보면 물론 남편도 닥달했겠지만. 꼭 이상하게 옛날 어르신들은 그러더라고. 바람을 피우면 바람 피우는 남편이 잘못된 거지. 그 상간녀도 물론 잘못됐지만 꼭 그 상간녀 가가지고 머리끄댕이 잡더라고. 옛날 어른들은 꼭 그러더라고. 요즘은 당사자한테 이런 엽색이 하는데. 이 아내 정 씨도 남편한테도 뭐라 했겠지만 그 한 씨 그 내연녀 찾아갖고 헤어지라고 그러면서 머리끄댕이 휘두르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어린 년이 꼬신 거야 우리 남편을 이렇게 생각하셨나 보네. 그렇게 생각도 했겠지. 이게 웃기는 거야. 애들 잘못되면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얘기하고 똑같아. 남편은 착한데 저년이 꼬리 흔들어서 그랬다고. 다방 사장님도 그래. 그 동네 사람인데 이거 소문 다 나는 건데 이런 미친 짓을 또 해. 그거는 뭐 지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거 바로 옆이잖아 이 집이. 인생 쫑날라고 그렇게 한 거지. 그러고는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남편한테 결국은 너 이혼해 너 이제 진짜 나가.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 너 끝났어. 이거 보겠어?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지가 반성을 해야지. 이 반성하기는커녕 이 모든 것이 그 잃는 강씨 부부하고 아내한테 잃는 강씨 부부하고 저 아내도 괘씸한 거야. 그래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가 또 이제 조만간 나가라고 그랬으니까 몸만 나가야 되잖아. 쫓겨나니까 이제 조만간 쫓겨났고 이런 이제 고민을 한 거야.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떠나면 한 씨하고 또 헤어져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자 거기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마누라하고 강씨 부부를 죽여버리면 그러면 아내 재산도 내가 차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고향집에서 누구 아무 거리낌도 없이 내가 한 씨하고 편안하게 오손도손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나쁜 놈이지 말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고책이죠. 이게. 자,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이제 살해할 방법을 고민하게 되지. 이때부터 살해 방법 고민한 거예요. 고민하기 시작하는 세 거지. 명이니까 그것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딱 생각해 보니까 외상 흔적이 있으면 안 돼. 칼로 찌르거나 목을 쪼르거나 뭐 이러면 외상 흔적이 있으면 또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외상이 없는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려면 좋은 게 효과적인 게 뭘까 한 게 청산가리야. 독살이겠죠, 뭐. 청산가리를 쓰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청산가리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수소문을 하다가 서울에 있을 때 알게 된 지인이 두 사람 있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 금속 가공하는데 이 청산가리 써요. 염색하는 그 도료 같은 걸 많이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걸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알게 된 지인 두 사람한테 꽁 사냥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골에서 네. 청산가리가 필요하니까 좀 구해달라 하고 부탁을 한 게 2008년 11월에서 12월 사이예요. 근데 구해줬어요. 네.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 두 명한테 부탁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염색기계 제작하는 사람이라고 네, 했잖아요. 네, 네, 네. 금속 열 처리할 때 청산가리 네. 쓴단 말이에요. 네. 한 명이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에 있던 청산가리를 찾았어. 그래갖고 생각이 났어. 네. 이 씨가 구해달라. 예. 그래서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예. 준 거야. 비밀에 넣어가지고. 그런데 이 청산가리를 건네준 사람이 운영하던 공장은 네. 이미 93년도까지만 공장을 운영했고 네. 그러니까 운영할 때 청산가리 썼겠지. 네. 그리고 이 사건이 날 때까지는 16년간 문 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청산가리는 한 16년 된 거야. 한참 된 거네요. 예,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이게 재판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네. 그건 좀 설명하고요. 네. 하여튼 16년에서 뭐 건 30년 가까이 방치된 청산가리가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실험해봐야 되겠지만 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어디서 받은 거예요? 교수님? 청산가리를 이제 건네받은 거는 네. 2009년 1월 달에 서산휴게소 주차장에서 봤는데 휴게소에서요? 네. 공공실이 없었는데. 그렇죠. 거기 휴게소에서 받아가지고 이 확보한 청산가리를 사용해서 아내 정 씨하고 네. 강 씨 부부를 이제 살해한 걸로 보이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구속을 했을까 이 사람 이제 그렇죠. 뭐가 경찰이. 있어야죠. 물리적 증거가.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일단은 이 씨 행적이 네. 40년 만에 귀향해갖고 한 씨하고 불륜하고 있죠. 예. 그래서 아내가 이혼 요구한 사실이 맞죠. 그건 사실이죠. 강 씨 부부가 예. 뭐라고 얘기한 거 맞죠. 네. 그럼 살해 동기는 되잖아요. 예. 아내가 나가라고 그랬으니까 살해 동기 되죠. 다 돼요. 예. 그래서 이 씨의 당일 행적을 조사해요. 지는 23시 39분경에 집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그렇게 돼 있죠. 아내가 피 흘리면서 죽어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네, 네. 그날 행적을 조사를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죽일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니까. 마을 주민도 탐문도 다 해봤고요. 네. 그랬더니 또 한씨 내연녀 한씨도 조사를 하고요. 해야죠, 당연히 경찰이 해야죠, 예. 청산가리 수사에 당연히 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했고요. 거기도 원인적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속을 한 건데 특히 내연녀 한씨 수사 중에요. 자 아내가 죽었죠. 네. 4월 29일 날 죽고 4월 30일 날 이제 장례식을 차렸지. 네. 이제 빈소를 만들어 놨어. 네. 거기 이제 그때 동정을 살펴본 거야. 네. 10시경에 4월 30일 날 10시경에 네. 이거 한 씨가 다 얘기한 거예요. 네. 이 씨가 장례식장에서 한 씨를 이렇게 부르더래. 네. 그러더니 이리 와봐. 너 우리 집사람 죽은 거 몰랐던 것처럼 해.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연락받고 온 걸로 해. 미리 알았다 소리 하지 마. 네. 그러고 또 한 시간 좀 지난 다음에 11시 12분경에는 네. 너 휴대폰에 저장된 것 메시지 다 지워. 휴대폰 메시지 다 지워. 요거를 한 씨한테 하는 거를 경찰이 찾아냈어요. 근데 어떻게 찾았냐면 네. 한 씨가 자발적으로 뭐 한 건 아니에요. 네. 한 씨를 이 씨가 불러내는 거를 장례식에 왔던 그 주민들이 봤어. 네. 그래서 경찰한테 얘기해 줬어. 경찰이 그걸 보고 한 씨 잡아왔어. 둘이. 당신 불러내고 속닥속닥 뭐 얘기했다는데 얘기하면 당신 혼나. 다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 그럼 이거 뭐야? 이거 뭐 범행을 은폐하려는. 은폐하려는 거 시도잖아. 네. 너 집사람 죽은 거 몰랐던 것처럼 행동하고 네. 지금 불러서 이 뜬금없이 알게 된 걸로 하고 그다음에 메시지 다 지우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그렇게밖에 안 보이죠, 현재는. 경찰이. 네. 자, 얘들 보니까 이 씨하고 한 씨는 주 1회 내지 2회의 성관계를 한대요. 네. 아주 공공연한 내용 관계래. 아이고. 그다음에 내용 관계를 알게 된 밥을 안 챙겨줬대. 마누라가. 밥 안 챙겨주고. 당연하지. 그리고 이제 마누라가 아직 밤에 이제 불 좀 떼나봐. 네. 시골이라. 네. 그 난방을 안 해줬대. 애시키 너는 사람도 아니니까 추운 데서 자빠야지 하고 뭐 난방을 안 해줬나 봐. 냉대를 했어. 쉽게 얘기해서. 냉골에 들어 이제 그런 것도 감정이 좀 생겼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 씨가 수시로 찾아가서 정 씨가 수시로 찾아가서 한 씨 머리끄댕이 잡았잖아. 내 집에 가서. 네. 네. 가게 가서. 관계 4월 26일 날 사망 직전에도 4월 29일 날 꽃박람회 가기 전에 3일 전에 가서 한번 흔들고 그리고 26일 날은 또 강씨 부부네랑 이제 꽃박람회 갔다 온 거야. 그런 일이 있었고 뭐 아까 강씨 같은 경우는 뭐 알려준 것 때문에 그렇죠. 살해동기 충분히 된다고 예,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쪼기 시작하는 건데 이시 당일 행적이에요. 그렇죠. 돌아가신 상황이 발생. 자, 4월 29일 날 밤 11시 39분에 왔다고 그랬어요. 네. 너 29일 날 동선돼봐. 그랬더니 4월 29일 날 저녁에 네. 초저녁 얘기하는 네, 것 같아요. 네. 집 근처에 있는 무슨 모텔 가가지고 그 옆에 평소에 돌봐주는 개하고 닭이 있대. 네. 그 사료를 주고 오면서 시간을 보냈대. 남의 집에 가서 왜 이렇게 아예 사려고 그 지가 기르던 건가 봐. 어. 그러고 나서 밤 11시 30분경에 집에 와보니까 아내가 사망해 있는 거를 발견하게 됐고, 네. 그걸 119에 신고했고, 네. 119 대원이 와서, 이제 그 조치를 취했는데, 그때, 119 대원한테는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내가 입에서 피를 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변사 현장 사진에도 입가에 그 피가 흘러내린 흔적이 있어요. 사진 네. 찍어 놓는 네. 거에도. 그런데 경찰 조사받을 때는 헛소리를 해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내 입에서 피 나왔다는 소리를 일치 안 해요. 꼰대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일치 안 해요. 이게 저 피토해서 이 죽은 그 마누라 119 저 신고할 때는 입에서 피토하면서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싹싹싹 닦은 것 같아. 아, 그러고 나서 그러네요. 피토한 예, 게 나오면 예. 정상가리가 나올 것 나올 같으니까 거니까. 경찰 조사받을 때는 피 안 토했다고 또 거짓말을 한 거지. 단순하네. 그러니까 경찰이 우리한테 조사받을 때는 피토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119한테 물어봤더니 119는 피토하면서 쓰러져 있다고 저 남편이 얘기도 했었고 실제로 현장 가보니까 피토하고 있었다고 네, 한 네, 거야. 네. 근데 당신은 왜 경찰에서는 피토했던 소리 안 해? 근데 이것도 디테일이지만 이상하죠. 아, 그건 무조건 나와야 되는 얘기예요. 나와야 되는 예, 얘기고 나와야 되는 얘기예요. 이상한 거죠. 코피가 난 거고. 그리고 본인 말처럼 밖에 나갔다가 귀가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그 쓰러져서 피를 토하고 저 쓰러져 있으면 그 아내가 속옷만 입고 있었대요. 속옷만. 네. 집이니까. 네. 그러면 아마 속옷만 입고 있거나 말거나 아마 쓰러져 있으면 만지고 난리치고 전화하고 난리칠 거예요. 당연하죠. 아주 침착하게 입을 싹 덮어주고 여기 침 흘린 거 싹 다 닦아주고 이렇게 침착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습을 한 거밖에 안 되네, 시신. 수습한 거죠, 수습. 네. 구호조치.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하게 바꿨던 건 아까 서두 얘기한 거예요. 네. 구강대 구강 심폐소생술을 하라고 시켰잖아. 그렇죠. 안 했어요. 왜 당신 안 해? 왜 안 했냐? 네, 왜 안 해? 뭐 대답을 제대로 못 해. 경찰이 추정컨대 이건 100% 그거 하면은 청산가리 중독될 거를 우려한 거야. 예. 그렇게 본 거고요. 살려야 하는데. 또 119 대원한테도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 사람 태도가 어땠는지 그렇지, 물어봐요. 물어봐야죠. 엄청 네. 침착하더래. 놀라거나 경황스럽거나 뭐. 뭐 아주 침착 희종일관 침착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너무 태연하고 119 대원도 황당했다는 거예요. 원래 대다수 가면 난리 나거든요. 난리 나죠, 그럼. 자기들도 119 대원도 뭐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자주 거예요. 출동하셨을 텐데, 예, 예. 구조위원들은. 종합하면 이거는 아내가 사망 직후에 이 씨가 보인 행동은 급작스러운 아내의 죽음을 발견한 남편의 행동이 아니에요. 맞아요. 예, 저도 그렇게. 그죠? 예. 자, 이 남편의 행동 이제 애매해요. 예. 남편 물론 이제 아까 동선 시간대는 나중에 다시 이제 정밀하게 까나갈 네, 거예요. 네, 알겠어요. 예. 자, 목격자. 예. 찾았어요. 4월 목격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 그날이야. 네. 아내 사망한 날 4월 29일 날 오후 7시. 밤 7시경에 이 씨가 자신의 구형 그레인저를 운전해서 그 아까 얘기했던 소닷길 닭하고 개 기르는 그 모텔 있잖아요. 네. 땡땡 모텔 네, 네. 방향에서 그 집 쪽으로 가는 걸 봤다고 얘기했어요. 집 쪽으로. 예. 그럼 운전해서 가는 거를 밤 7시경에 집 쪽으로 가는 거를 본 목격자가 있는데 본인은 11시, 12시 다 됐을 때 왔다고 얘기를 했잖아. 네, 그러면 말이 틀리지. 5시간 비네요. 그럼 5시간 동안은 그럼 집 쪽으로 와가지고 가까운데. 어디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간 거예요. 5시간 비네. 그러니까 이게 목격자 진술이 이제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쪼았겠지. 네. 너 왜 말이 달라? 그럼 나머지 지금 염교수 얘기한 건 5시간 대봐 그러면. 그럼 집 쪽으로 그랬겠죠. 와서. 뭐 개하고 나가고 노닥거리면서 뭐 계속. 그랬더니 이제 말 바꿔요. 그냥 개하고 닭 그 사료 주면서 저 시간 보낸 거 이거
뭐 처음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놀았다고 하더니 나중에 막 3시간 반에서 4시간이라고 막 바꿔. 시간 맞추느라고. 아 그렇게 못 놀아요. 걔하고 다 힘들어요. 연설을 해야지 뭐, 밤 시간에. 아무리 멍멍이 살아라 해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목격자 진술하고 본인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의심하고. 이게 또 하나 나왔네. 그러니까 이거 경찰이 뭐가 구속할 나오네요. 만한 사유가 충분히 된다니까. 예. 그다음에 내연녀 씨 얘기 아까 얘기했잖아. 중요하죠. 그 내연녀 씨는 장례식장에서 한 얘기 말고도 또 있어. 또 있어요. 그날 이 내연녀 씨는 꽃박람회 가는데 주민들만 가기 때문에 거기 못 껴. 이 여자는. 이미 찍혔지 뭘 거기. 그 불륜녀로 그 낙인 찍혀가지고 네. 거기 못 껴. 네. 꽃박람회를 못 가니까 대신 부산을 갔어. 부산에. 자기는. 그게 속상하잖아. 네. 그날 이제 부산 여행 갔다가 오면서 밤 10시 11분경에 저 내연남 이 씨한테 전화를 했대 자기가. 남편한테요. 네. 그랬더니 그 집이라고 얘기했다고 진술을 했어. 그럼 집에 있었던 얘기. 그러면 밤 11시, 밤 10시 11분경에 이 씨는 집에 있었던 거야. 근데 네. 무슨 23시 20분경에 집에 왔다고 거짓말 하냐고. 이건 1시 입에서도 나오잖아. 1시가 그 시간에 전화를 했더니 나는 꽃박람회도 못 가고요. 따로 부산 갔다 오면서 밤 10시 11분경에 이 씨한테 전화했더니 이 씨가 어디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집이라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럼 결론은 그 시간대라면 지 말대로라면 그 모텔 옆에서 개하고 닭 돌보는 시간이잖아. 아우 갔는데 그렇게 못 본다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지 말대로라면 개 닭 보는 시간이잖아. 근데 왜 집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7시에 집 쪽 방향 가는 게 보였고 10시 11분에 집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짓말이 거지.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걸 보면 밤 10시 11분에 집에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때부터 예. 죽어서 발견된 11시 39분 예. 요 사이에 범행 시간대에 남편은 집에 있었던 거야. 1시간 20분이 있었네. 있었던 거야. 죽었다 깨어나도. 나 집이야 1시간이 밤 10시 11분이고. 맞아요. 그때부터 저 마누라 사망했다고 신고한 게 밤 11시 39분이니까 네. 그 사이 어간에는 분명히 집에 있었던 거지. 네. 근데 이제 아내 정 씨가 꽃박람회를 마치고 집에 도착한 시간은 또 어떻게 되느냐? 네. 그거는 그 19시 40분경이에요. 7시 40분. 7시 40분경.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구분하면 되고요. 그러면 저 강씨 부부도 같이 가신 똑같이 거예요? 간 거예요. 그럼 비슷하게 도착하셨 같이 그날 당일날 밤 7시 40분경에 같이 온 거예요. 이웃이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은 발견이 늦게 됐잖아요. 네, 그 다음날 발견됐어요. 그 다음날 4월 30일 날 10시 40분에 동네 주민이 발견했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경찰이 이 강씨 부부도 이 씨가 유력한 범인이라고 본 이유가 나오는데 이게 골 때려 이게. 뭘까요? 집 아궁이 부엌 그 아궁이 앞에 당귀 알죠? 당귀 자주 잎을 싼 먹어요. 그 새만금 코리아 뉴스라는 신문지가 있어요. 지역 신문이네요. 새만금 코리아 뉴스. 예. 그 신문지가 그 구겨져 있는데 그 신문지를 경찰이 확보해서 신문지를 보니까 신문지에 이렇게 써 있어. 사인펜으로. 사인펜으로. 나물 캐러 와다가 오다가. 왔다가 근데 시옷받침이 빠졌어요. 네. 근데 그대로 읽을게요. 네. 나물 캐러 와다가 들려더니 안 계셔서 예. 돌아가며 피로회복제 2억 개 놓고 가오. 다음에 들리 개소. 예. 이렇게 써 있어요. 계실 때 개자를 써. 들리 개소 하면 그냥 개잖아요. 근데 이게 계십니까 할 때 개자를 쓰니까 들리 개소 이렇게 썼어요. 다시 그 경찰이 발견한 그 강씨 부부가 사망한 그 집을 경찰이 이제 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아궁이 앞에 당귀잎을 쌌던 새만금 코리아 뉴스라는 신문지가 있었는데 경찰이 신문지를 펴봤더니 그 신문지에 누군가 썼는지 모르는데 사인펜으로 나물 캐러 와다가 들려더니 안 계셔서 돌아가며 피로회복제 2억 개 놓고 가오. 다음에 들리게소라고 적힌 글이 있었어. 이 필적을 감정을 했어. 맞지 않나요? 이 씨가 유력하니까 이 씨 집에서 이 씨가 쓰던 필적을 찾아가고 육안으로 대조를 했어. 네. 똑같아.
왜 강씨 부부가 사망한 거 보는 순간 제일 일 용의자로 떠오른 건 볼 것 없이 경찰 손에도 그렇죠. 예. 이 씨였을 예, 테니까. 정황상 그러니까. 예. 그리고 예. 이제 그 사인펜을 찾아가지고 네. 감정을 해내는데 신문지에 써져 있던 그 사인펜 잉크하고 예. 이 씨 집에 가가지고 봤더니 사인펜이 하나 있어. 예. 그걸 압수해서 거기에 있는 잉크 성분하고 비교했어요. 예. 감정을 했더니 똑같은 잉크로 밝혀졌어. 같은 회사 거로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지네 집에 있는 사인펜 가가지고 신문지에다가 피로회복제 두어 개 놓고 가오는 캡슐에다가 정상가리 넣어갖고 피로회복제라고 거기다 딱 놓은 거야. 바카스하고. 그 봐요. 꽃박람회를 갔잖아. 비었지? 네. 거기 들려서 마을 저 아궁이 있는 데다가 탁 그 편지 딱 써가지고 정상가리 넣은 그거를 피로계 두어 개가 그거에 피로회복제. 네, 네. 거기다 바카스 하나 놓으니까 바카스 따서 알알 먹으면서 먹은 거지. 그리고 두 부부가 하루 사망. 드시지 뭐 피곤하니까. 근데 그 두 부부가 아내 같은 경우는 바로 쓰러져서 피를 흘렸지. 네. 정상가리 그 물 같은 데 타서 먹으면 바로 쓰러져요. 캡슐에 넣었으니까 안방에 가서 누워서 사망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네. 캡슐이 녹으니까. 녹으면서 위에서 터지면서 죽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예. 그래서 안방에서 사망한 거예요. 경찰은 그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씨 부부 그 부검을 해봤더니 위 점막의 전반적인 출혈. 그거는 청산가리가 캡슐에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위로 들어갔죠. 네. 그리고 캡슐이 터지면서 이제 사망한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캡슐에다가 정상가리를 넣어서 했다는 얘기가 되고 실제로 이 씨 집을 막 뒤졌어요 경찰이. 네. 했더니 정상가리 들어갈 만한 용량의 빈 캡슐이 여러 개 발견이 돼. 아, 똑같은 놈이 나온 네. 거네요, 빈게. 예. 네, 그러니까 피로회복제로 가장해서 메모지를 써갖고 먹게끔 만드는 건데 네. 아까 나물 캐러 와다가 들려더니 안 계셔서 이거 쓴 사람들이 누구로 보냐면 그 아까 명서산이라고 그랬는 거예요? 네. 오서산. 예. 오서산이 있기 때문에 그 외지에서 나물 캐러도 오고 산에 올라가는 주민들이 거기 들락날락하는 그 동네야. 그리고 그 강씨 집이 거기 거쳐가는 쪽이래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거기 앉아서 물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가 생겨서 도시에서 올 때 떡도 갖다 주고 음료수도 갖다 주고 바카스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참 선하게 잘 사신 분이야. 그거를 아는 거야 이가가. 그러니까 옹달생 같은 집이네요. 그렇지. 지나갈 그러니까 알으니까 마치 외지에서 온 사람이 피로회복제하고 오니까 없어서 이거 놓고 가니까 먹어라 하는 식으로 유도해 놓고 그럼 하는 거야. 안심하지 그럼. 나쁜 놈이 정말. 네. 어? 그냥 마음 푹 놓고 두 부부가 바카스 한 병에다가 그 캡슐 하나씩 먹은 거지 피로회복제라고. 마침 저 꽃박람회도 갔다 와서 얼마나 피곤해. 피곤하지, 그죠. 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된 거고. 자, 그럼 이제 이거는 거의 확실한데 경찰이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안 되죠. 청산가리가 명확하게 어디서 났고 구했는지도 이거 수사가 돼야 돼요. 약의 흐름이 나와야죠. 그래요. 약의 흐름이. 그래서 청산가리 수사에 집중했다고 네,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청산가리 이제 그 수사를 했는데 아까 내가 이제 지인 두 명한테 부탁했었다는 거 다 네, 네, 찾아냈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이 부탁 2018년 12월경에 부탁했단 말이에요. 네, 이가가 이게 네, 두 사람한테. 네. 그 중에 한 명 A라고 합시다. 네, 그 사람은 2009년 1월 초순경에 네. 본인이 이제 운영하던 공장 안에서 청산가리 덩어리를 발견한 거예요. 이제 오래전에 그만뒀어 공장은. 네. 근데 청산가리를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당신 공장 운영하니까 나 좀 구해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공장은 그만뒀는데 공장은 있잖아. 가서 찾아본 거야. 네. 그 있네 마침 청산가리 덩어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2009년 1월 6일 날 오후 1시경에 땡땡 휴게소에서 아는 지인 B가 있어. 아, B요. B한테 건네줘. 건네주면서 그거 갖다 줘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B가 그걸 가지고 와서 같은 날 오후 5시 50분경에 네. 이가한테 연락해서 서산휴게소에서 전달을 해줘. 아, 그러니까 한 달이 거쳐서 뭐. 거쳐서 온 거예요. 그러네. 거쳐서 온 거예요. A, B, E. 자,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사망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2009년 5월 7일 날 오후 5시경에 이가가 자기 사위를 시켜가지고
그 전달받아서 전달해 준 사람 있잖아요. B. 네. 그 사람이 일하는 주유소를 보내 사위를. 사위를, 예. 그래가지고 예. 아 전화하지 말고 나 좀 만나. 예. 우리 아버님이요. 선생님 좀 뵙자는데요. 전화는 하지 말래요. 직접 뵙지요. 예. 이걸 가서 사위가 더 얘기해 줘. 그 사람은 이제 그 A로부터 받아갖고 전달해 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주유소에서 일해요. 그 주유소로 이가가 사건 나고 난 다음에 자기 사위 보내갖고 전화 걸지 말고 나 좀 직접 만나자고 이렇게 전달을 해. 아, 머리 썼네. 그래서 만나. 그 인근에 있는 땡땡 가든에서 만나가. 그 이제 전화하지 말고 찾아오라고 해서 만나요. 2, 3일 뒤에 이제 그 B 씨가 그 이가를 만났어요. 네. 이가를 만났더니 무슨 얘기하냐면 야 너한테 그 정상까지 전달해 준 A 있지. A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찾아오지 말라 그래. A한테 원래 청강가지고 절대 나 찾아오지 말라 그래 A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사후에 증거인멸 뭐 수사 걸리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죠. 누가 줬는지 안 나타나야 되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인근에 있는 땡땡 가든에서 A를 만나가지고 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A를 또 정상가리에 만나갖고, 대해서 예. 누가 물어봐도 절대 모른다고 해라. 어. 이건 뭐예요? 이건 제가 죽였다는 얘기를 예. 간접적으로 하는 뭐 거나 맞아. 다 나왔네요. 이 사람들 다 경찰 조사 받으면서 다 나온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교사까지 합니다. A가 경찰에서 조사 받으니까 이가가 A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 청산가리 관련돼 가지고는 청산가리를 내가 갖고 온 건 맞는데 네. 자동차 위에다 올려놓고 있는 사이에 바람에 날려가서 못 줬다고 이렇게 번복하라고 또 시키기도 해요. 사람 날라가요. 이것까지 나중에 다 이제 회유한 것까지 증거가 되죠. 근데 그러면 이거 A나 이 B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 사람 말에 잘 들을까? 그렇죠. 그것도 도공을 구해주는 것까지. 이거 잘 들어가고서 경찰이 조사. 그것도 또 얘기가 나와야 돼요. 예. 그랬더니 봤더니 지인 B 같은 경우, 지인 B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가 교통사고 당해서 부상을 입었을 때 이 이가가 딸이 대학병원에 근무한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은 또 잘 길러놓은 거예요. 네.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딸을 통해서 도움을 줬대요. 도움을 줬다. 이 B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이후에 서로 안부 주고받으면서 친해져 가지고 그것도 이제 이가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히 돼 있다는 거야. B는 친해졌다고 그래서. 아버지 병원 그래서 이제 때문에. 이거는 다 밝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A하고 B도 처음에 협조를 엄청 안 했어요. 경찰에. 시키는 대로 하고. 근데 얘들은 통화내역 조회하고 그 다음에 청산가리 전달 사실을 이제 하이패스 카드 내역 그 거래 내역 나오죠. 그런 거 등등으로 해가지고 추궁해서 나중에 밝히게 돼요. 고속도로 지나가는 거 다 나오니까. 그렇게 밝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가를 이제 살인, 그 다음에 이제 약사법 위반. 그 약사법 위반도 돼요, 교수님? 그렇죠, 되죠. 약사법 위반. 정성관리 제조했잖아요. 산지관리법 위반 뭐 이게 산지관리법은 아마 다른 죄를 여기에 넣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구속 청취를 했고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1심이 2월달에 있었어요. 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입니다. 거기는. 최병준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 때렸어요. 무기징역. 3명이 돌아가셨는데. 그런데도 무기징역 때렸어요. 그때 아내 사망 직후에 이 씨의 행동이 어색하고. 네. 이 씨에게 청산가리 건넸다는 사람들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네. 그래서 무기징역을 때린다. 네. 그래서 이제 무기징역을 때렸는데 바로 검찰도 항소하고 피고도 항소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사형을 나와야 되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세 사람이나 죽였는데. 그래서 그 2심이 8월 달에 6개월 있다가 열렸어요. 네. 대전 고등법원 형사 제1형사부 이민걸 부장판사예요. 거기서는 에이 새끼 사형. 예. 1심 판단 뭐 유죄 인정한 거 옳다. 네. 청산가리를 이용해서 자신과 각별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3명이나 무참히 살해하고 범행도 사전에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했고 게다가 피해자들은 모두 마을 주민들과 함께 꽃 박람회에 가서 즐겁게 유람하다 온 당일 밤과 새벽에 영문도 모른 채 청산가리를 먹고 억울하게 사망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해서 극히 반사회적이고 불량하다. 이러면서 사형 선고 준 거고요. 그러니까 또 상고했겠죠.
그래서 2011년 그 이듬해 1월 달에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 확정하면 이 새끼 그냥 넥타이 공장 가는 거야. 그렇지. 근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이게 이제 이 사건이 이게 웃기는 거야, 이게. 파기환송.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대법원 대법관이 간접 증거만 있는 경우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되는데 간접 증거밖에 없다. 청산가리가 왜 간접 준 거예요? 이 씨한테 청산가리를 건넸다는 사람들 진술이 일부 왔다 갔다 한 점. 아까 막 자동차에 올려놔서 날아갔다는 동 뭐 이런 얘기를 막 수시로 반복을 했었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청산가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적어도 16년 이상 방치된 것이어서 이게 독성이 있는지 여부도 니네들 실험도 안 했다. 그래서 이제 입수경위도 다시 조사하고 독성이 있는지도 실제로 조사해봐라. 그러면 교수님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 씨 입장의 변호인들이 청산가리가 장기간 방치가 되면 독성이 없을 수 있다는 뭐 근거를 낸 거 아니에요? 낸 거죠. 당연히 그런 의견 낸 거죠. 그 다음에 진술의 신빙성이 왔다 갔다 하니까 청산가리를 건넸다는 사람들이 말이 수시로 바뀌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입수경이. 이 청산가리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살해 도구이기 때문에. 와, 경찰 완전 맥 빠졌겠다. 맥 빠지지. 그래가지고 이때 빠꾸시켜요. 파기환송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대전고등법원 형사 2부에 배당됐어요. 네, 내려가야죠 뭐 다시. 이거 난리 났어. 이때 동네 난리 났었다고 그러더라고. 난리 났겠네 이거는. 경찰로 난리 났겠네. 이때 제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0년가량 공기 속에 이게 방치가 되면 네. 공기 중에서 이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만나갖고 맹독성 가스를 방출한대요. 네. 청산가스요. 청산가스를 방출을 해버리고 결국은 독성이 사라진 탄산칼륨으로 변한대요. 그런 화학적인 그런 게 있는데 왜 그 실험도 안 했냐 이 얘기예요. 그러네. 그것도 말 된다. 그거를 얘기하면서 빠꾸시킨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파기환송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전고등법원에서 그걸 다시 받아가지고 요걸 감정 의뢰를 해요. 법원 직권으로. 그렇죠. 국과수하고 네. 서울대학교에. 양쪽에다가 이렇게 확인하라고. 그랬더니 두 군데에서 회신이 왔는데 이게 덩어리 형태. 가루 형태가 아니고 덩어리 형태의 청산가리인 경우에는 16년이 지나도 독성이 그대로 유지된대요. 그 안에 거는 안 되니까. 네. 입수했던 그 두 개의 청산가리 그 덩어리를 시험을 했대요. 악수물 가지고 한 거네요. 네, 여전히 이거는 효력이 유지되더라는 거예요. 네. 이 청산가리 같은 경우 이번에 범행에 이용된 청산가리는 철제 분유통에 들어있던 거래요. 뭐 수분하고 달 일도 없네요. 그렇죠. 분유통에 들어있던 밤톨 크기만의 납작한 원반 모양이래요. 크네요 또. 그러면 밀폐 공간에서 유실될 우려도 없고 비 맞고 산소에 노출될 우려도 없잖아요. 분유통 속에 있었으니까. 그다음 덩어리 형태니까 가루 형태보다 표면적이 적기 때문에 독성이 감소할 게 미미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네. 이게 중요한 거네. 국과수하고 서울대병원에서 확인을 했어요. 대법원이 뭐 얘기한 거 틀린 건 아니네요. 네. 그래서 대법원 이제 대전 고등법원에서 다시 이제 보내면서 우리는 이제 이거 죄가 되니까 무기징역으로 때리겠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는 바람에 사형이 무기로 깎여버린 겁니다. 그러네.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무기가 확정이 되고 다시 이제 대법원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 또 상고 또 했대요. 이가가. 네. 그래도 대법원 일부 민일령 대법관 이 사람이 2011년 6월 30일 날 무기징역 확정해 버립니다. 그 재판을 5번을 받은 거네요. 이거 왔다 이거 그 파기환송 돼가지고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빠꾸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났겠죠. 마을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놈이 죽인 놈이 범인이 맞는데 이거 혹시 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새끼 다시 돌아온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대법원 일부 주심 민일령 대법관이 무기징역을 확정할 때 한 얘기가 있어요. 부검 감정서 결과 피해자들 모두 혈액에서 청산염이 검출됐고 청산가리 중독. 먹거나 마시는 방법으로
청산염이 투여된 것으로 밝혀진 점. 그렇죠. 그다음에 또한 강 씨 부부의 집에서 발견된 메모지에 네. 기재된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하고 네. 필기구 또한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사인펜과 동일한 성분이라는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강 씨 부부가 피로회복제로 위장한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캡슐을 먹고 사망했다고 추론하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유죄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증거를 다 인정하신 거네요. 대법관이. 그러니까 결국 필적 감정 뭐 이런 걸로 다 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주민들이 그때서야 비로 이제 끔찍했던 사건이 바로 마무리됐다. 다행이다. 그 사람이 무죄로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잠시라도 마음을 졸였었다.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그 마을에 있었다는 얼마나 거예요. 힘드셨겠어요. 주민들이. 마을 주민들 열은 어떻게 보면 받고. 이런 사건이 나면요. 예. 마을 주민들도 똑같은 다 피해자. 그러면.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좀 이제 필적을 좀 봅시다. 필적.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원래 일반적으로 하면 들리겠소죠. 예. 시옷 받침이 붙잖아요. 예. 들리겠소. 예. 얘는 뭐라고 쓰냐면 들리 계십니다 할 때 들리 개수나무 할 때 개소 이렇게 써요. 예. 피고 탄원서를 여러 번 썼어요. 얘는. 네. 탄원서를. 피고인 탄원서를. 탄원서를 살려달라고 엄청 썼어요. 그게 필적 감정 이 글자를 쓰는 습관하고 대조하는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네. 자, 탄원서를 봤습니다. 예. 탄원서를 봤더니 얘가 무엇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면 니을 이제 미음이잖아. 옮기 개도 어에이죠. 예. 얘는 어떻게 쓰냐면 미음으로 써요. 옮기 그다음에 기계할 때 개자 써요. 예. 옮기게 되었습니다. 예. 그 개자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 개소나무 개자를. 한글을 제대로 못 배우셨나요? 그다음에 하겠습니다도 반드시 개소나무 개자의 시옷 받침이야.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그것도 개소나무 개자의 시옷 받침. 나이에 걸맞지 않게도 그것도 개소나무 개자. 나이에 않게 그거요. 그다음에 그렇게 심의할 때도 그렇게 해도 개소나무 개자야. 개자. 올리겠습니다 하는 것도 올리 개소나무 개자야. 알게 되자도 개소나무 개자야. 싸우게 되며 거기도 개소나무 개자야. 이 개자. 응? 빼도 박도 못하네요. 들리 개소 하는 그 개가 개소나무 개를 다 쓰는 바람에 습관이 딱 맞는 거지 얘지. 그 필적 감정에서 꼼짝 못하게 걸려들은 거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씨 같은 경우 이제 이 사람 자라는 환경도 조사를 했어요. 예. 이 38년생인데 예. 보령에서 소장농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예. 오남 오녀 중에 막내래요. 오남 오녀 중에 막내인데 저 학교는 4년 중퇴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요? 그러니까 이제 예. 절자법이 그런 거 같고 예. 부모님이 농사일을 했는데 예. 문제는 예. 유교가 발발했을 때 형들이 다 사망해 버렸어요. 오남 오녀 중에 형이 형들이 막내잖아요. 다 오남 오녀 그러니까 중에 사남이 있는데. 다 죽은 거예요? 형들이 다 6.25 때 사망해 버린 거예요. 아유. 그래서 16살 때 동네에서 아버지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동네를 떠나버린대요. 예. 그래갖고 엄마하고 둘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오녀하고. 떠나는 걸 보고 자란 놈이 지도 떠난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러네. 그래서 지가 어머니하고 집에서 있으면서 가족 생계를 책임졌다고. 예. 그리고 이제 군대 갔어요. 네.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농사일을 했는데 그 농사일을 할 때 농한기 때 아까 사망한 강 씨하고 둘이서 네. 전국을 돌면서 문패 제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한 사이야. 그렇죠. 전국을 다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목포에서 지금 그 사망한 정 씨 아내를 만나갖고 32살에 결혼해서 일남이녀를 둔 거예요. 네. 그래서 혼인하고 몇 년 안 지나서 1969년 그 9월경에 3년 있다가네. 예. 상경에서 서울에 있는 땡땡 병원에 취업을 했대요. 예. 그랬는데 이게 끼가 있나 봐. 그 병원에 취업해서 내가 볼 때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이면 병원에 무슨 행정직이나 이런 사무직으로 간 것 같지는 않아. 예. 뭘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같은 서울에 있는 병원에 취업을 해가지고 간호사 한 명하고 불륜을 맺어. 그래서 자식을 하나 낳아요. 예. 그래가지고 애가 2살 됐을 때 타인한테 양육을 맡겨버리고 그 이유를 모른다고 그러고요. 아이고, 그냥 끼가 있는 사람이고. 이게 그러네. 그리고 병원에 있는 동안에 이제 변호사법 위반으로 병원에서 해고가 돼요. 뭐 중개비 받은 거. 뭐 그런 거지.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뭐 지가 여관도 얻어가지고 운영도 해보고 도살장에서도 일해보고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도 일해보고 건강식품 영업사원도 해보고 네. 그 막노동도 해보고 하이. 이러다가 이제 다 이것저것 안 되니까 2008년 5월경에 아내가 교통사고 나니까 아내 돌봐준다고 귀향해서 정착한 거예요. 이게 열어 죽이는 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이게 이놈이 본인이 그 마을로 다시 돌아오는 순간 세 사람의 목숨이 다 비극이지. 네 그렇게 명 다. 돼버린 거죠. 이 이 성격도 저 경찰에서 분석한 게 있더라고요. 성격 분석했어요. 네, 스트레스나 세 명이나 죽인 놈이니까 스트레스나 책임감에 봉착하게 되면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난대요. 뭐 후들거린다거나 뭐 이런. 그래서 심리적인 이 문제 회피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트레스나 자기한테 무슨 책임이 지워지는 일이 생기면 난폭해지고 네. 상대가 뭐라 하면 바로 공격적으로 가는 공격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 성향이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늘 불안, 긴장감이 높고 예민하고 예. 걱정이 많고 신경질적이래요. 그다음에 우울감이 좀 있다는 심리평가 보고서가 있었고요. 근데 이런데 어떻게 바람을 이렇게 많이 피고 다녀?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부모에 대한 애정 결핍. 가족 구성원 간의 약한 결속력으로 인해서 네. 가정 내의 안정감을 찾지 못해서 침체하거나 우울감이 있었다. 네. 그 부모에 대한 애정 결핍은 맞죠. 아버지가 네. 어려서부터 집 나가버리니까. 그래, 집 나가버렸어. 그리고 이 사람은 늘 이렇게 생각한대요. 내가 잘못한 건 생각은 안 해. 나는 늘 피해자고 사람들은 나를 험담하고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 하는 망상과 피해의식이 쩔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외인이네요. 내인이 그렇죠. 아니고. 지가 발언을 피워가지고 아내나 강씨 부부가 뭐라 하는 거를 저 사람들을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늘 저 사람들을 나를 험담하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라 나쁜 사람들이야. 그런 망상과 피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 제공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 하는구나.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공격 성향을 띠고 사람한테 이제 공격을 한 걸로 보이고요. 아이. 전과도 보니까 많아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받은 게 있고 또 변호사법으로 집행유예 받은 것도 한 서너 번데요. 이게 무슨 브로커 짓을 했는지. 네, 브로커 했나 보네요. 초등학교 4학년 졸업해가지고 와서 무슨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여자 여러 명을 이렇게 하려면 말을 잘했을 거 아니에요. 사기로 1년 6개월 징역 살은 적도 있고요. 공중위생법으로 벌금도 물은 적이 있고 뭐 이런 거 봐서는 이거 화려해요. 그냥 하여튼 이 사람이 이 마을로 귀향하는 순간 정말 이 비극이 싹 튼 거죠. 이 범행 후의 정황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연녀 한씨 그렇죠. 회유하고 지시하잖아요. 그다음에 청산가리 이 제공자 회유하는 거, 그죠? 오라 가라 하면서 A, B. 범행은 끝까지 범행 부인했어요. 얘는 청산가리 이 관련돼서 조사한 경찰관하고 청산가리 건네준 그 B 얘들이 나를 무고한 거다. 날 미워해서. 나쁜 인간.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한테 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관하고 물고 늘어지고 그랬었어요. 변호사법 위반할 만하네. 이게 나쁜 놈이 이거. 그 변호사법 위반할 만해요. 네, 딱 그 스타일. 그런데 이제 이 형이 떨어지는 데 있어서 이 아들, 큰 아들. 자식이 문제예요. 자식이 원심, 1심 때 변호사 선임해줘요. 또 큰 딸은 파기환송심 때 선임해주고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연민의 정 같은 거는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죽일 리 없다고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래서 이거 뭐 변호사 선임해준다는 얘기는 합의서 해준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죠? 예. 두 번에 걸쳐면서 그 원심 때는 큰 아들이 돈 내고 파기환송할 때는 딸이 돈 내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 줄 정도면 우리 아버지 처벌 적게 해주세요 그 소리잖아. 살인 사건이면 동시에 사건이면 변호사 선임도 만만치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강씨 가족이야 당연히 사형시키라고 탄원하죠. 그쪽은 난리 났겠죠. 난리 나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무기징역으로 됐는데 나는 이 재판부가 사형을 하지 아니한 이유를 이제 토를 달았더라고. 거기에 예. 이렇게 달았어요. 어떤 변을 얘기하셨을까요? 내가 이걸 다 찾아봤어요. 불우한 가정 환경 성장을 얘기했더라고요.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의 성장. 아까 그 얘기해줬던 것처럼 그런 내용. 그다음에 학교도 제대로 못 배웠다. 네. 그다음에 원만한 혼인 생활이 아니었다. 원만한 혼인 생활이 아닌 거는 지가 원만하게 안 한 거지 건데 하여튼 그것도 판사가 사형을 안 시킨 이유 중에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내연 관계로 인한 처하고 이웃의 비난도 그 써줬더라고요. 그럼 안 들어가면 되지, 이 피해 동네에. 의식이 이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얘는 피해 의식이 있어갖고 나를 험담한다고 인식을 했다. 이거 안 들어가면 되지. 동네에 들어가고 지가 욕먹어놓고서는. 그걸 또 명기를 해줬고요. 청산가리 먹거나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 했을 때 난 이게 제일 황당했어요. 예, 사형을 면제해준 사유 중에요. 먹거나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쁘게 줘줬어요. 다른 연쇄 살인 사건 등과 비교해 볼 때 네.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포악하다고 볼 수가 없고 이게 그러니까 청산가리 먹거나 마시게 하는 방법은 그 수법이 잔인하거나 포악한 게 아닌가 봐요. 그럴 잔인하거나 포악하다고 볼 수 없고 또 시체를 은닉하거나 손괴하지 않았기 때문에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 안 시켜야 돼요. 지금도 사람 죽이고 환장. 길에다가 딱 갖다 놓고 제가 나 죽였어야지. 환장하겠더라고 형이 이거. 깎이겠네 이 이게. 판결문 읽는데 열이 받아갖고 이거 아름다워라. 죽겠더라고 정말 이거. 말이 돼 이게. 그 다음에 범행 이전까지 폭력 성향을 보인 적이 없다. 사기치는 하고 폭력 보일 새가 없었어. 변호사법 위반하느라고. 예, 그런데 하여튼 그렇겠지. 폭력 성향을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사형시키면 안 된대요. 그리고 폭력하고 관련된 다른 범죄도 없대. 하다 엄청 위해줘. 그리고 귀향하기 직전까지 서울에서 향후에 지회장을 했대. 이게 사형 감형 사유가 되는 줄 난 몰랐어요. 나 이제 앞으로 나 충남 향후회 뭐 이런 거 맡으려고. 나 자전거 대전 향후회 자전거 맡으려고. 동호회장 할래요. 이제. 어? 나도 자전거 동호회장. 자전거 동호회장 네. 이런 거 해도 동호회야. 이게 서울에서 향후에 지회장을 맡으면 그것도 회장도 아니고 지회장이야. 네. 이런 거 맡으면 이게 처벌에 있어서 이게 참작이 되나 봐. 이런 거는 안 쓰셨으면 좋겠어 판사님들이. 그냥 복잡하잖아요. 들은 그 다음에 사람이.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줬대.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아니 자녀 결혼 비용 부담 지켜주고 내 와이프 죽여도 되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오는 거는 좀 조금 이해는 가. 협심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73세 노인이다. 뭐 이런 건 이해가 나 가요. 혈압약 먹어요 나도. 아니 근데 말이 되냐고. 73세 이런 거는 조금 이해는 가요. 그래서 수감 중에 가슴 통증을 호소해가지고 대학병원에서 4일 동안 입원한 것도 그 판결문에 써 있어요. 4일 입원했대요. 죄송하지만 교수님 이거는 변호인 측에서 얘기한 변론 요지문을 판결문에 전 100% 담은 거라 봐요. 예.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마지막에 73세 노인이고 가슴 통증으로 치료받고 이런 거는 저는 이해가 가는데 내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다른 연쇄살인범들하고 비교할 때 잔인하게 안 죽였고 시체를 감추지도 않았고 시체를 토막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봐서 사형은 안 시켜야 된대. 너무 아니 청산가리 먹여가지고 죽인 거는 잔인한 방법의 살인 사건이 아닌가요? 포악한 살인 방법이 그러니까 아닌가요? 너무 살인을 미담으로 보셨나 봐요. 정말 이거 보면서 이건 좀 아니다. 이건 내가 정말 웬만하면 서글프더라고. 서글퍼. 판사님한테 뭐라고 안 하려는데 이 판사님 나빠요. 이러면 안 돼. 서글프더라고. 아니 처음에 그거는 이해갑니다. 불우한 가정영광, 가정환경, 성장과정, 교육 못 받은 거 뭐 이런 거는 이해 조금 가요. 그거에다가 73세 협심증 진단받아서 치료받는 거 뭐 이런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다른 연쇄살인범들은 토막 내고 죽여서 뭐 잔인하게 죽이고 이러니까 나쁜 거고 그럼 이 사람 청산가리 죽이는 건 잔인한 방법 아니에요 그건? 교수님 또 하나 문제가 나 뭐냐면 이거 진짜 이거 읽어보면서 이 판결문 보면서 정말 서글프더라고 한편. 이거는 저 판결문이 동네 주민들도 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두 번째 항목 보시면 내연 관계로 인한 처와 이웃들의 그래 비난이라고. 이웃의 비난이 있어서 그랬대. 그럼 이웃의 비난은 그 이웃 동네 잘못된 거네. 분들 다 나쁜 사람들 아니야 100여 명이. 그러니까 이게 뭐는 난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 이거 읽어보면서 정말 황당했어요. 아 그러네요. 어쨌든 교수님 세 분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딱 파악해갖고 경찰이 열심히 수사하셔가지고 네. 재판을 5번이나 했잖아요. 다 해서 유죄 판결 난 것까지는 참 잘하셨다고 봐요. 예, 이거는 경찰이 초기 단계에서 근데 경찰이 네, 열심히 하셨네요. 이렇게 죽일 정도가 되는 사람이면 누굴까 할 때 바로 답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네, 마을이 100여 명밖에 안 되고 이미 그 마을에서 공공연하게
강 씨 부부와 아내에게 감정 가진 사람은 이 씨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바로 용의자로 선정이 된 다음에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동선 파악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해놓고 압축해 들어가는 형태. 갈래를 쫓아나가다가 결론이 나온 게 아니라 결론이 정해지고 보강된 상태의 이 사건 해결인데 쉽지는 않았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판결문이 압권이에요. 판결문이 압권입니다. 네, 이 다 사건. 필요 없고요. 판결문이 압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령 청산가리 살인 사건 네. 181회로 좀 다뤄봤습니다. 아유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